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출인데 수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내내 거의 적자를 기록하더니요, 올해 들어서서도 적자가 나버렸습니다. 1월 1일에서부터 1월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액이 무려 말입니다. 10일 동안 적자액이 62억 7,2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진짜 엄청납니다. 예, 62억 7,200만 달러면요, 이번 달 1월에도 이게 적자가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월 1일부터 10일까지예요. 전체 수출액이 138억 6,200만 달러입니다. 수입액은 201억 3,400만 달러고요. 그러니 무역 적자가 62억 7,200만 달러가 났는데, 무역 적자액을 보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크게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의 절반, 수출액의 절반이 무역 적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진짜 심각하죠. 제가 그나마 표현을 좀 순화했습니다. 한국 수출 붕괴한다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하다가 조금 순화해서 한국 수출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작년부터 수출에 대한 상황을 쭉 보면 이게 무너진다가 아니라 붕괴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이 최악으로 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수출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0.9%까지 줄어들잖아요. 수입은 플러스 6.3%로 늘어나는데 수출은 0.9%로 줄어드니 무역 적자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더 큰 문제는요, 추세적으로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년 내내 적자였잖아요. 2월이 7억 5,500만 달러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이거는 조작된 흑자고요. 이때는 에너지원을 수입을 안 했습니다. 3월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 달러 흑자가 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전략 비축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낸 흑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작년 내내 적자였잖아요. 적자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도 62억 7,200만 달러의 적자가 나니 충격적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12월에는 밀어내기 수출을 제가 많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에도 마찬가지고요. 11월에도 69억 9,100만 달러가 적자였죠. 12월에도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하는데 46억 8,900만 달러가 적자입니다. 그러면 1월은요. 1월 전체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작년 수준이 49억 7,900만 달러의 적자였거든요. 이거보다 더 커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잘못하면요. 8월에 작년 8월입니다. 93억 9,300만 달러로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였는데 이 역대 최대를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한국 수출은요, 점점 최악의 구렁텅이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악의 늪도 이런 늪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쑥쑥 빨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심각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반도체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1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29.5%입니다. 게다가 정밀 기계 수출도 11.5%예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여러분,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경기가 좋으면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가 이렇게 꼬부라진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고요. 여기다가 정밀기계도 말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전 세계에다 파는 그 기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전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참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승용차가 51.7%가 늘었고요. 석유 제품이 26.9%,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가 43.35%가 늘어났다는 것은 위안을 삼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반도체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추세적으로도 보면 지금 반도체 수출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29.8%까지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12월에도 29.1%예요. 그런데 올해 1월에도 29.5%니까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 나갈 때는요, 작년 3월에 보면 37.9%까지 늘어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8월에 마이너스 7%를 기록하더니 거의 지금 현재 5개월 연속입니다. 만약에 1월까지 적자가 나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다가 나라별로 수출을 보면 중국 수출이 23.7%로 줄어들었습니다. 베트남도 5.1%로 줄어들었고요. 대만도 23%가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베트남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요, 중국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수출이 많이 안 된다는 뜻이고,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생산기지, 지금 현재까지는 제2의 생산기지입니다. 중국 다음에 베트남이니까 제2의 생산기지에서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1%가 줄어드는 거죠. 중국은 23.7%가 줄어드는 것은 중국 자체적으로도 말입니다. 소비도 위축이 되고 수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23.7%가 줄어들었죠. 물론 중국의 기술 진보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렵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게 자유진영 쪽에서는 수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 미국은 17.6%가 늘어났고요. 유럽연합은 21.8%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6.4%가 늘어났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수출이 지금 점점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1월에 대중무역수지 적자액입니다. 18억 7천만 달러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이대로 만약에 1월 30일까지 간다면 대중 수출이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9월은 빼고 나머지 다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대중 무역수지가 겨우 말입니다. 12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내는데 그쳤는데 1월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아마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수출에 대한 경계감 또 침체에 대한 공포 함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1월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청와대 내에 방산 수출 지원팀까지 만든다고 이야기하니 수출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나타내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보입니다. 아마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오겠죠. 그게 원전이 됐든 방산이 됐든 말입니다.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원전이나 방산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중국에 너무 의존적으로 수출 비중이 많은 것 이것도 말입니다. 하나씩 다변화시켜야 되고 다교화시켜야 된다는 것 아마
우리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우리 수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아니 붕괴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작년에 무역 적자만 하더라도 472억 3천만 달러였거든요.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 모양새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도 62억 7,200만 달러의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올해도 수출이 심상치 않다.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올해 수출에 대한 전망을 보면 말입니다. 적어도 135억 달러에서 많게는 210억 달러의 적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나마 작년보다는 좀 낫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는 우뚝 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지금 눈물겹도록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수출 무너진다는 말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요즘 이거를 보면요, 투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말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기업의 실적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이 실적이 무너지면 결국 말입니다.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장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시장이 자꾸 올라가는 듯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실적이 좌우할 겁니다. 결국 실적이 점점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주가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조심해서 투자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